연방법원이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 씨의 체포 및 추방 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 일가족 3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유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남미보다 캐나다를 향하는 불법 이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메신저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인부는 40대 한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껌 하나를 씹을 때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알래스카주의 얼음으로 뒤덮인 호수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훈입니다. 콜롬비아대 한인 학생 정 씨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추방에 직면한 가운데 연방법원이 체포 및 추방 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 씨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 연방법원 관할 지역 바깥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오미 부크월드 맨하탄 연방지법 판사는 컬럼비아대 학생인 정모 씨가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 및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 씨가 공동체의 위험을 제기했거나 외교정책 리스크를 초래했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고 볼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크월드 판사는 당국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 씨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 연방법원 관할 지역 밖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유로 정 씨를 구금하고자 할 경우 정 씨가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The court did the sensible thing. It is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Until further order of the court, ICE will not be able to take further steps to detain her, and we will continue to fight as hard as we need to vindicate her constitutional rights. The only reason that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detain a 21-year-old college junior at Columbia, high school valedictorian with no criminal priors, is simply because her viewpoint, her speech, her First Amendment protected speech, it happens to be something that they disagree with. 앞서 정 씨는 자신을 향한 당국의 추방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 씨는 반전 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미 당국은 정 씨의 변호인에게 정 씨의 영주권 신분이 취소됐다고 통보했고 정 씨를 찾기 위해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영주권자였던 그는 지난 3월 5일 캠퍼스 반전 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칼릴 등 시위 참가자들이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 목표를 방해한다며 이들의 추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정에서 정 씨의 미국 체류가 반유대주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미 외교정책 목표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그랜드 캐년 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 일가족 3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추가적인 유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실종됐을 당시 발생했던 22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당국은 현장 차량들의 심각한 화재 피해로 인해 차량 식별과 신원 확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상 기자입니다. 그랜드 캐년 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 일가족 3명이 탑승했던 차량이 대형 연쇄 추돌 사고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과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성명을 통해 애리조나주 윌리엄스 인근 4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22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 속에서 실종 한인들이 탑승했던 렌트카로 같은 차종인 BMW SUV와 추가적인 유해 일부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여행길에 나섰다 지난 13일 실종된 한국인 일가족 3명은 캘리포니아주 번호판 9KHN7682 부착된 흰색 BMW X5 차량을 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의 에릭 앤드류스 공보관은 심각한 화재 피해로 인해 번호판과 차량 식별 번호조차 확인할 수 없어 이 차량이 실종자들이 탔던 것이라고 아직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스 공보관은 이어서 추가적으로 발견된 소량의 유해도 같은 사람의 것인지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야바파이 카운티 검시소에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남미보다는 캐나다로 향하는 불법 체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되기 전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남미보다 캐나다로 북상하고 있는데 캐나다 연방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례는 공식적으로 40건으로 집계됩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는 불법 이민자가 남부 국경을 넘어 남미로 향하는 사례를 30건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남미보다 캐나다를 선택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더 많은 추세라는 분석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로 향하는 이민자들 중 상당수는 미국 내에서 임시 체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이민 당국에서 심사를 받으면 추방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것을 우려해 미리 미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방정부는 작년 한 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다 적발된 불법 이민자는 약 23,700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미 남부 국경을 넘은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지만 바이든 정부가 국경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허위 망명 신청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9억 달러 투입 및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와 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메신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메신저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작전 시간과 공격 수단 등의 세부적인 계획이 담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시사잡지 애틀랜틱은 오늘 외교안보수뇌부가 지난 15일 민간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할 계획을 나눈 메시지 전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에 대한 PC 소그룹이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후티에 대한 미군의 공격 계획을 군 단위로 상세히 나눴습니다. 메신저 전문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외교 안보 인사들이 군사기밀을 정부 통신망이 아닌 해킹 우려가 높은 민간 사설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메신저에서 국가 기밀 사항을 주고받지는 않았으며 헤그세스는 좋은 사람으로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며 국방장관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채팅방에서 언제 무엇을 통해 후티 반군을 공격할지 상세히 나와 있는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문제의 채팅방에는 시사 매거진 애틀랜틱 편집장인 제프리 골드버그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대화방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관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편 왈츠 보좌관은 골드버그 편집장이 어떻게 채팅방에 추가됐는지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골드버그 편집장이 연락처를 기반으로 자동 추가된 것 같다며 그가 의도적으로 채팅방에 들어왔는지 다른 기술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조자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치여 사망한 인부는 40대 한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게차를 운전했던 사람도 한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메럴플랜 부지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3년 추락 사고 이후 두 번째입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카운티 셰리프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 42분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5세 유 모 씨였습니다. 그는 54세 배 모 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지게차를 운전하던 배 씨는 당시 운전석에서 차량 주위 사람을 보지 못했고 사고 충격을 느낀 뒤에야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확인했다고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루이스 맥램 경관은 현장 관리직을 맡은 서 모 씨와 면담 후 추가 조사차 배 씨와 통역사를 연행했다고 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주의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배터리 생산 합작 공장 설립 준공식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합작 공장이 위치한 메타플랜트 부지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4년 4월 추락사고로 숨진 빅토르 하비에르 감보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청 대변인은 사망사고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며 6개월 내 처벌과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껌 하나를 씹을 때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주윤우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최근 화학회 춘계 학술 대회를 통해 껌을 씹을 때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로 섭취되는지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인기 합성껌 5개 제품과 천연껌 5개 제품을 이용해 실험에 나섰으며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4분 동안 시중에서 판매되는 껌을 씹었습니다. 연구진들은 30초 간격으로 입안에 분비된 타액을 채취해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지 분석했습니다. 연구진들은 껌 1g당 평균 약 1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으며 일부 껌 1g에서는 최대 637개까지 검출됐다며 껌 하나를 씹을 때 최대 3,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타액에서 검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껌을 씹을 때 마찰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다며 새로운 껌을 씹기보다는 하나의 껌을 오래 씹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알래스카주의 얼음으로 뒤덮인 호수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탑승자인 일가족 3명 전원이 비행기 날기 위해서 12시간을 버티다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알래스카 솔도트나에서 스킬라 코스로 관광을 가던 일가족 3명이 탄 파이퍼 PA-12 슈퍼크루저 경비행기가 투스투마나 호수에 추락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조종사와 딸 2명이 탑승했는데 호수에 추락한 비행기는 날개 등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겨 탑승자들은 비행기 날개 위로 올라가 12시간을 버텼습니다. 이튿날 아침 실종된 비행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비행기 조종사 12명이 각자 비행기를 타고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나섰고 이들 중 한 명이 투스투마나 호수에서 추락한 비행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알래스카주 방위군은 생존자들을 구조했고 이들 3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대원은 발견 당시 비행기 동체가 날개와 방향타를 제외하고는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가 날개 꼭대기에 머물 수 있었으며 영하의 추운 밤 기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적중 하중보다 500kg 더 많은 체중의 사람들을 태운 소형 통근 비행기가 얼음 위로 추락해 10명이 사망한 바 있고 5년 전에는 솔도트나 공항 근처에서 공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주 의원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임대 보조 프로그램 섹션 8에 사용되는 긴급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기로 발표해 섹션 8 보조를 받던 뉴요커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뉴욕시를 포함한 전국 로컬 정부에 주택 바우처 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상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종료 통보에 로컬 정부는 물론 섹션 8 바우처를 받아 렌트를 내던 이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으로 발행된 7만 개의 주택 바우처 중 11%나 할당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던 터라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구다미스트는 섹션 8 바우처가 중단되면 약 8천 가구가 이 지원금을 잃고 쉘터나 길거리로 돌아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민원을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담 창구가 한국에 설치됐습니다.
입양인 전담창구에는 영어가 능통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미국에 입양된 한인 입양인 등이 쉽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양인 전담창구는 입양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한국 정착 지원 등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담창구는 민원을 접수한 뒤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재외동포청 측은 입양인의 친생부모 찾기 유전자 검사, 입양 정보 공개 청구, 기타 종합 상담 편의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큐가든의 주택에 침입해 두 여성을 묶은 후 $100만 상당의 귀중품을 훔치고 달아난 강도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 30분쯤 퀸즈 큐가든의 한 주택에 침입한 강도들은 53세 여성과 36세 여성을 함께 묶어두고 보석, 지갑, 의류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흰색 토요타를 타고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고 70개의 롤렉스를 포함한 보석과 시계 $170만 어치를 훔친 강도 2명이 뉴저지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모두 검은색 옷에 가면을 쓰고 보석점을 습격해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고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 고급 시계 등 고가의 상품들을 훔치고 도주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후 그들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그중 한 명이 뉴저지 어빙턴에 위치한 주택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